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세계은행의 글로벌 경제 전망, 올해 경제 성장률 전 세계 2.6%, 선진국 1.5%, 신흥개발도상국 4.0%로 전망을 했고, 리스크 요인과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전망치에 비해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시에 시장 환율 기준을 활용한 자체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전망하기 때문에 전망치가 국제통화기금이나 OECD하고 약간 다릅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은행 즉 월드뱅크는 6월 11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2.6%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지난 1월 전망 대비 0.9%포인트 오른 2.5%로 상향 조정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는 2026년까지 세계 경제는 긴축 통화 정책의 영향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해서 팬데믹 이전인 2010년에서 2019년보다 0.5%포인트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에는 전 세계 인구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의 60%의 경제에서 성장이 2010년대 평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Growth Stabilizing but at a weak pace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장은 안정화되고 있지만은 속도는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경제 권역별로 보면은 선진국은 작년과 같은 2.6%로 전망을 했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작년 4.2%보다는 다소 낮은 4.0%를 전망을 했습니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연초 전망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1.5%로 전망을 했습니다.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과 달리 유로존은 투자와 수출 성장세가 여전히 저조하다고 보았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작년과 동일한 2.5%로 전망을 했고 일본은 작년 1.9%에 이어서 올해에는 크게 떨어진 0.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본은 작년보다 소비와 수출 둔화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등 주요국 간 성장 격차는 이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계은행은 유로존 성장률을 1월 전망치와 같은 0.7%, 일본 성장률은 연초 전망 대비 0.2%포인트 낮은 0.7%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편 신흥개발도상국의 올해 성장률은 작년 4.2%보다는 약간 낮은 4.0%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5.2%의 성장에서 올해는 4.8%로 전망을 했고 이는 연초부터 수출 호조가 지속되었지만은 부진한 건설 및 설비 투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올해 예상되는 둔화는 주로 중국의 둔화되는 성장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인도와 남아시아권은 투자 증가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성장률은 0.6%포인트 상향 조정한 0.2%로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인도는 작년 8.2%의 성장에서 올해 6.6%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은 러시아 성장세에 힘입어서 0.6%포인트 오른 3.0%로 전망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 2.9%의 성장에서 올해는 2.9%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중동과 사하라 이남 지역의 성장률은 각각 0.7%포인트, 0.3%포인트 하향한 2.8%와 3.5%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우디는 작년 마이너스 0.9%의 성장에서 올해는 플러스 2.5%로 전망을 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작년 0.6%의 성장에서 올해는 1.2%로 전망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가는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가이아나가 34.3%로 크게 높고, 니제르 9.1%, 에티오피아 7.0%, 인도 6.6%, 타지키스탄 6.5%, 우간다 6.0%, 필리핀과 캄보디아 각각 5.8%, 방글라데시 5.6%, 아르메니아 5.5%, 중국과 몽고 각각 4.8%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을 것으로 보이는 주요 국가는 적도 기니가 마이너스 4.3%, 아르헨티나 마이너스 3.5%, 시리아 마이너스 1.5%, 예멘 마이너스 1.0%, 이라크 마이너스 0.3%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뱅크 즉 세계은행은 이전보다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은 하방 요인이 우세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력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무역 분절화,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고금리 지속, 중국의 경기 둔화, 자연재해 등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월드뱅크가 보는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은행은 위기 대응을 위한 신흥개발도상국의 정책 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를 감안해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과 투자의 필요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간 균형을 맞춘 재정정책의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무역을 보호하고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부채 탕감을 제공하고 식량 안보를 개선하려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흥개발도상국에서는 공공투자가 생산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장기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외부 충격에 대한 노출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소규모 국가에서 진행 중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적인 재정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투자는 민간투자 촉진 등을 통해서 성장을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경제에 대한 공공투자는 지난 10년 동안 상당한 둔화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재정 여력과 효율적인 정부 지출 소비를 갖춘 개발도상국에서는 공공투자를 GDP의 1%로 확대하면 중기적으로 생산량을 최대 1.6%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공투자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이들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공공투자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는 무엇보다도 거버넌스 및 재정행정 강화를 통해서
공공투자 효율성을 개선하고 수입과 지출 수단을 통해서 재정 여력을 창출하기 위한 강법이한 정책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협력은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을 통해서 특히 저소득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개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5개 개발도상국 중에서 5분의 2는 높은 부채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미 부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의 약 2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소규모 국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출 증가와 수입 감소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소규모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적인 재정 개혁이 필수적이다. 위를 위해서는 첫째, 변동성이 큰 소규모 국가의 세입은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과세 기반에서 창출되어야 한다. 둘째, 지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규칙과 국부기금의 더 나은 활용을 포함한 재정체계 개혁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커뮤니티는 소규모 국가가 기후변화 회복력과 적응, 재정정책 및 부채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포함한 기타 우선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